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지라기보다는 그거 좀 어색해요. 네. 얘기를 하기 위해선 잘 안 모여도 맛있는 치킨 배달 오면 다 모이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의도적으로 모이게 만들자. 그러면은 4단계가 페어런트. 자, 2예요, 2. 네. 2는 어떤 건가요? 2는 이제 공감에 대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감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술까지는 아닌데 공감을 먼저 부모님이 아이한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상대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자연스럽구나 라는 걸 아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또 따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공감을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나랑 동생이 싸워요. 장난감 때문에 싸워요. 장난감 그렇게 하면 뺏을 거야. 혹은 장난감 그럼 너 하나 더 사줄까?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동생한테 장난감을 뺏긴 누나의 마음을 먼저 공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은 게 장난감 때문에 동생이랑 막 그렇게 실랑이하고 있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 너는 누나가 양보도 안 해주고 막 이러거나 너는 동생이 어디 누나 걸 갖다가 막 하면서 이제 그냥 혼내기 바쁜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근조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애들 다 이해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이제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동생한테 장난감 뺏겨서 너도 속상했겠구나. 그럼요. 네. 너도 장난감 누나 갖고 있는 거 새로워 보여서 갖고 싶었구나. 네. 일단 그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내가 한 행동이 공감받았구나라고 느끼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하고 딱 그렇게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누나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장난감을 한번 빌려줄 수 있는 선의를 베풀 기회를 주시고 동생은 누나한테 사과를 하거나 누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상황에서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리고 너가 지금 누나한테 미안한 상황 맞지? 너 지금 동생한테 지금 누나처럼 행동하지 않고 되게 애기처럼 굴었지? 하면서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왜 어린이집 다니면 애들 싸울 때 싸우고 나면 자 사과해요. 딱 그러면 미안해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괜찮아 이거 하잖아요. 이게 가장 이제 좀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기는 한데 우리가 교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만 보듬으면서 나머지 애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가정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시당하면서 자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라면서 점점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분명히 이런 감정이기는 한데 이럴 때 항상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후에 이제 거기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뭐 사과하고 이게 딱 끝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약간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는 제가 제 양육 언어 습관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낀 게 저희 큰아이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만 갔다 오면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씩씩거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다니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 힘들고 오늘도 또 숙제를 많이 내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그냥 스스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 상황이 되게 보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이 그만큼 숙제 내주셨으니까 네가 이만큼 진도 나가고 따라가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달라졌어요. 그치. 좀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애가 깜짝 놀랐어.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좀 많다. 너무 많이 내주시는 것 같아. 너무 힘들면 덜 해가도 돼. 괜찮아. 그렇다고 막 아이가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이거 절대 아니죠. 아닌데 좀 편안해 하더라고요. 마음을 가라앉죠. 그렇게 말을 화가 해주면. 조금 식는 시간이 조금 단축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을 딱 들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선생님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그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되잖아요. 돼요. 네. 그리고 아이도 오글거리는 멘트를 되게 듣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쑥스러워서 못하는 어른들도 말인데 듣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듣고 싶어요. 굳이 듣고 싶어요, 다들. 네. 근데 애들은 부모님들이 쑥스러워서 못하는 그 말들을 아이들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엄마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닌데 엄마가 나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 말 때문에 서운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단계는 parent에서 N이에요. 마지막 경고 멈추기라고 5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근데 마지막 경고 멈추기가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 자체가 그 체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을 지금까지 훈육 방식의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다면 그만하세요. 그거 아닌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보면 4가지 종류의 부모 유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고 권위가 있는 부모가 있고 허용적인 부모가 있고 완전히 무관심한 부모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권위적인 부모들이 이제 주로 체벌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상향으로 삼고 좀 노력해야 되는 부모의 유형은 권위가 있는 부모. 마냥 허용적이지도 않고 마냥 막 체벌로 강하게 가지 않으면서도 권위가 있으면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민주적으로 그런 소통이 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체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네. 있으세요. 하죠. 네. 이거를 보면서는 많이 찔리기는 했어요. 맞는 경우는 이렇게 사례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맞는다. 어떤 거요? 저기 도둑질. 도둑질. 도둑질하면 맞는다. 네, 도둑질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둑질한 적은 없죠? 있죠. 있어요? 네, 있으니까 그런 규정이 생겼죠. 네. 또 있나요? 또? 네, 그리고 거짓말, 정말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맞는다. 도둑질과 거짓말을 맞는다. 기은경 선생님은 도둑질과 거짓말을 맞는다. 멈추라고 했는데 멈출 수 없어요. 진짜 근데 그 교실에서도 보면은 체벌을 하는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집에서 네. 뭔가 맞았다. 이게 많이 맞고 산다. 툭하면 맞은 것 같은 아이들은 맞아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벌 많이 당한 아이들의 특징이 말로 하면 말이 안 듣죠. 네. 그래서 이제 덴마크인들이 안 하는 이유도 그거인 거죠. 체벌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이제 말이나 설득이 먹히지 않고 더 센 매가 왔을 때 정도만 이제 그 상황을 수긍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걸 막아야 한다라는 거죠. 체벌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권위는 갖고 있는 부모. 그러면 우리가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부모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실은 체벌이 아니고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허용적으로 키워야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의 꿈을 펼치고 큰 성장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그 잘못된 연결을 하면서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든 다 허용을 해주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부모는 다 하게 해줬는데 학교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학교 생활이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왜 안 돼요? 우리 엄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네,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면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다 제공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모든 걸 제공할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규칙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풍족해도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 동안 내내 스마트폰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들에 관한 그런 원칙들이 가정마다 다 이렇게 잘 세워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5단계에서는 체벌을 하지 말자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체벌을 하시는 집들이 사실 요즘에는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권위를 잃어버리는 부모가 오히려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6단계로 가볼게요. 6단계는 이제 parent에서 T거든요. T는 어떤 건가요? T는 이제 연대감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뭐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의 힘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거.
일종의 회복력의 일종인데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그 도움으로 일어나고 나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회복하는 그 과정 모두를 아이한테 공유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부터 완전히 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 이날 제가 강연을 갔는데 그 곳이 4시간 걸리는 곳이라서 제가 6시간 전에 출발을 했거든요. 편도 4시간이요? 네. 정말 멀었어요. 어디요? 전라도 정읍에 갔었는데요. 정읍까지 강연 시간 5분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혼자 얼마나 밟아서. 마음적이 있었어요. 네. 저도 강연에 늦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딱 강연장에 그 들어갔을 압박감은. 때. 그리고 그 화난 얼굴들. 뭐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잖아.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6시간 반 동안 화장실도 한번 못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고 나서 서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화장실을 가면서 정말 그날 내 인생에 근래 들어 이렇게까지 힘든, 절박하고 힘든 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고 갔던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엄마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시간 때문에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강연장 그 주최하신 분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 상황을 수습을 해주셨고 다행히 엄마가 들어갔을 때 그분이 먼저 도와주시는 바람에 거기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이 화내시거나 하시지 않고 엄마를 환영해 주셨어. 그래서 엄마는 그분 도움 덕분에 엄마가 오늘 강연 잘 마치고 왔어 라고 도움받았던 내용을 일부러 얘기했어요. 힘든 것과 도움받은 것. 아이들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겠죠.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가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이제는 점점 더 내 도움이 아닌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럴 때 서슴없이 주변에 도움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고 또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했어요.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고 힘든 일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나도 힘들 때 저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구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거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여기에 연대감과 휘계라고 되어 있는데 휘계가 뭐예요? 휘계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그 시간을 즐기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사업 얘기, 공부 얘기 이런 스트레스적인 이야기를 빼고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보면 막 꼭 촛불 켜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서는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가지고 모이지 말고 모여서 정말 그냥 정말 가볍게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치면은 되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제가 상상을 잠깐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랑은 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가 적용을 한 거는 뭐냐면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 편씩을 매개로 삼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같이 모여 앉아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나누고 그 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촛불은 안 켜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시간이 우리 가족한테는 한마디로 힐링 타임인 거죠. 그렇죠? 요새는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스르생을 보느라고 모여 앉아서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지라기보다는 그거 좀 어색해요. 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면 음식이 있으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위해선 잘 안 모여도 맛있는 치킨 배달 오면 다 모이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의도적으로 모이게 만들자. 아니 이제 처음에는 약간 뻔한 내용인가 했는데 들었다 보면은 또 그거에 꼭 뻔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디테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의 기본값도 달라지고 아이들의 기본값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도 행복해지고 행복 지수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덴마크 육아법을 특히나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지 칭찬 멘트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 저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되게 열심히 잘해서
칭찬받을 일이 많은데 제 멘트는 늘 똑같고 저는 이제 칭찬해주는 것도 좀 지겹고 지쳤어요. 하시는 분들은 책에 칭찬 멘트 쫙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신기하게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면서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초처방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살짝 빠져나와 보니까 초등 때 가장 힘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네. 초등이 가장 힘든 게 맞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각 곳에서 다 들어와요. 또 애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까 막 얘에 대한 정보 따로 얘에 대한 정보 따로 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렇다더라는 정보들이 공교육, 사교육, 막 옆집, 앞집 막 들어오거든요. 잘 모르면 불안해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되게 괴로워지더라고요. 갑자기 잠이 안 와요. 뭐 하나 정보를 딱 듣고 나면.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좋은 책이다 하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영상 있으면 이런 거 처방전 너무 좋잖아요.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많이 불안하거나 되게 답답하거나 잠이 갑자기 달아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초처방 구독자분들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한 인터뷰 들으시면서 좀 위로도 받고 방법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초처방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